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상아입니다. 우!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영상을 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상하의 몇 분 떠들기를 항상 찍어야지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학교를 다니느라 영상을 몇 번 찍긴 했습니다만 막 중구난방으로 아쉽게 말을 했던 부분이 많아서 올리지는 못했고, 이렇게 연말을 맞아 영상을 다시 한번 키게 되었습니다. 꼭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영상을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고, 그간 잘 지내셨는지, 잘 지내셨나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그간 지냈는지랑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올해를 마무리하는 30문답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저장해 놔서 되돌아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어떻게 지냈나에 대해서 좀 느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뭐 약간 프롤로그 느낌으로, 저는 졸업 전시를 잘 마쳤어요. 졸업 전시가 이제 제가 다니는 학과가 광고 브랜드 디자인과인데, 졸업 전시에서는 가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전시를 하는 건데, 저는 상아라는 뮤지션의 팝업 스토어를 기획해서 전시를 하였고, 후기는 사랑받는 기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들도 많이 오셨고, 사실 저희 학교가 경기도인데 서울에서 보통 전시를 하지만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을 초대를 하기가 조금 죄송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항상 저는 배려를 했던 경험이 되게 많은데, 이제 배려를 받다 보니까 좀 어떻게 이거를 보답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그런 감정을 느껴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 힘들었지만, 그 며칠 동안 전시하면서 좀 그런 슬픔과 역경과 힘듦, 고난들이 좀 씻겨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전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준비했던 팝업 스토어의 기획은 단순히 뭐 상아라는 뮤지션이 음악을 하고 디자인을 할 줄 안다고 해서 자랑하듯이 팝업을 한 게 아니고, 그 전시 안에서도 조금 깨달음이나 어떤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 저의 얘기를, 어쨌든 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번 기획이. 그래서 일단은 타이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On Becoming Special이라고 해서 특별해지는 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이제 특별해지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할까라는 의문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린 나이부터, 학창 시절부터 음악을 취미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음악으로 잘 되고 싶다라는 꿈을 키우게 되었고, 그랬을 때 이 씬 안에서 혹은 잘 되기 위해서는 상하만의 소비해야 될 명분을 만들어야겠다, 특별한 그런 상하만의 매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깨달아서 그때부터 제 자신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되고 저만의 나름대로의 줏대라든지 뭐 스타일링, 뭐 취향, 그런 것들이 갈리기 시작했고, 그런 취향들이 모으고 모아서 모여져서 저만의
특별함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상하는 그런 것들이 상하만의 특별함으로 자리 잡는 것 같아 라고 해주셨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 그렇게 말해주는 거에서 조금 딸려왔던 질문들이 근데 상하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번 기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해지는 법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해지는 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 포함 우리 가족들, 친구들, 너무나도 각각 개인이 느껴지는 감정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너무 다르고 취향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각자마다의 그런 특별함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취향들이 곧 특별함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우리는 어떠한 그 특별해지는 법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누군가를 따라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특별해지는 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별해지는 법이라는 게 만약 존재한다면 자기 자신의 내면을 조금 이해하고 솔직해지는 과정에서 특별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자랑하듯이 뭐 팝업을 한 게 아니고, 이런 전시 안에서도 특별해지는 법은 결국 자기의 자신의 내면 속을 이해하고 솔직해지는 과정에서 생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전시였고, 그래서 그런 타이틀이 나왔던 거고, 오케이, 그랬을 때 상한 어떤 특별함을 갖고 있는데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저를 생각했을 때 조금 순수하고 보이시한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키워드를 그렇게 보이시함과 순수함으로 잡았는데, 사실 순수함을 그림으로 그릴 순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광범위한 단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디자인 키워드로 꽃, 식물, 평화, 빛, 이 네 가지를 저의 순수함과 소년미, 보이시함을 드러낼 수 있는 키워드로 설정해서 그것들을 토대로 그래픽 모티프를 설정하고,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굿즈도 만들고 뭐 모자도 만들고, 그리고 또 저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다 보니까 제가 이 기획을 거의 1년 전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저의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저의 시선들, 제가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고 좋았다고 생각했던 느껴지는 것들을 사진으로 담아서 포토북을 제작해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까지가 이제 이번 저의 졸업 전시. 죄송해요, 제가 방금 전에 밥을 먹어가지고 그게 목이 왜 이렇게 쉰 것 같지? 그게 이제 저의 전시 주제였고, 그렇게 잘, 쉽지 않았지만 잘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졸업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생이라는 신분이 이제 끝마치게 되었는데 좀 그리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최근에 했어요. 종강을 한 지 좀 됐는데 학창 시절이 막 다 좋았다라고 하기에는 슬펐던 기억도 되게 많고요. 근데 또 좋았던, 별 일이 아닌데, 어떤 일이 아닌데 좋았던 날도 있었던 것 같고, 누구에게나 그런 학창 시절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끝으로 이번 주제는 끝내고, 이제 2025년에는 어떤 것을 느꼈나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하고 영상을 이제 끝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제 작업실이고 마이크도 새로 바꿨어요. 앨범을 작년부터 아시다시피 만들고 있어서
새롭게 좋은 더 사운드와 멋진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바꿨고 여전히 앨범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상반기에 내는 게 목표인데 가능할지.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작업실에 오기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뭐 추천에 그런 게 뜨더라고요. 올해 마무리하는 30문답 뭐 이런 게 떠서 그런 것들을 좀 답변을 해보면서 답변을 해보면서 갑자기 정적이 왜 올랐지? 답변을 해볼 해보면서 해볼게요. 말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 띵. 올해의 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순발력으로 떠오르는 거는 겨울잠을 잤던 야생곰. 정말 올해는 조금 조용히 지냈던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뭐 많이 뭐 인스타그램도 뭐 소식 같은 것도 많이 안 정했고 노래도 한 곡 정도 싱글 두 곡이구나 더블 싱글밖에 안 냈고 마치 활동을 위해서 겨울잠을 자는 곰 같았다라고 갑자기 표현을 하고 싶네요. 두 번째 질문. 2025년을 떠올리면 2025년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 떠오르는 장면? 아무래도 이런 질문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떠오르는 장면들이 너무 많은데 이건 패스할게요. 딱히 막 그렇게 기억에 남는 장면은 많이 없어서 다른 질문도 그냥 이걸 30문답 다 안 하고 랜덤으로 대답할게요. 보이는 질문 일단은 한잔 하고 요즘 내가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저는 최근에 이런 감정이 좀 느꼈어요. 나 너무 진지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성격이 생각보다 조금 더 뭐 이렇게 장난꾸러기 같고 통통 튀는 성격도 분명 있고요. 존재하고 그렇지만 그런 비율보다 조금 생각도 더 많고 좀 캄하게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것에 자꾸 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그냥이라는 단어 말 그대로 그냥 좋아서 한 거고 그냥 맛있어서 그냥 좋아서 한 건데 내가 어떠한 것에 모든 것에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는 모습을 보니까 나 너무 진지한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그 앨범을 1년 정도 이제 만들다 보니까 지쳤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내가 이렇게 완벽주의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저는 저이고 저만의 페이스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어서 이중적인 면모죠. 모순적이긴 한데 그냥 그런 생각을 최근에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나 너무 진중하고 무겁게만 생각하는 건가? 좀 가볍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뭐가 있을까요? 요즘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 요즘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들어도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안 들은 지 좀 된 것 같은데 진심을 다해서 근데 단순히
그냥 사랑해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사랑해. 죄송합니다. 네, 이런 느낌 가볍게. 감정이 벅차오를 때 내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저는 되게 이 영상에서도 몇 번, 떠들기 컨텐츠에서도 몇 번 말했던 것 같긴 한데 감수성이 좀 풍부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벅차오를 때, 벅차오르는 순간이 좀 많아요. 노래를 들을 때도 있고요. 그냥 잘 때 눈을 감고 어떠한 순간이라든지 상황을 생각하면서도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눈을 감고 막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꾸. 그리고 굳이 더 벅차오를 때는 일기를 꽤 적는 것 같아요. 일기나 문장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필서 해가지고, 필사. 근데 필사는 아니구나. 그냥 필사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아카이빙하는 습관이 좀 있습니다. 블로그도 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다음 질문. 반대로 드러내고 싶었지만 드러내지 못한 감정은? 조금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저는 솔직한 사람이 좋고 솔직한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뭔가 저를 둘러싼 많은 분들에게 저의 이런 사소한 감정까지 말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워졌던 어, 순간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너무 많아서 꼭 꼬집어서 얘기를 할 순 없지만,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가면 갈수록 그들에게도 조금 짐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 혼자 삼켰던 올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다음 질문입니다. 한 해 동안 내 마음을 지켜준 습관이 있었다면, 내 마음을 지켜준 습관. 근데 저는 이거는 확실히 하나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내 마음을 지켜주는 습관은, 어, 제가 힘들었을 때, 그리고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의심이 들었을 때, 가끔 가다 한 번씩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확신을 주고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일들이라든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느꼈던 감정을 자꾸 상기시키려고 하고, 그냥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좀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람이라 당연히 부담을 갖죠. 되게 어린 나이기도 하지만 이제 마냥 어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근데 그냥 누구나 다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그냥 이런 생각,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라는 당당함, 이런 것들이 저를 조금 제 마음을 좀 지켜줬던 것 같아요. 좀 침묵이 흐르고, 사실 뮤지션인데 뮤지션적인 활동을 저도 좀 못했기도 했고,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음악이라는 것은 저에게 친구 같은 개념이었거든요. 친구라기보다는 정말 친구도 되고 엄마 아빠도 되고, 정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티스트의 작품은 자화상이다 라는 말처럼, 음악은 저한테 정말 저 자신의 자신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음악을 만들기만 하고 뭔가 내 얘기를 세상에 밖으로 분출하지 못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조금 힘든 나날들이 올해 많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작업을 많이 못해서 답답했던 경험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근데 이런 시기도 있고 그냥 아직 너무 무궁무진하고 내가 잘만 하면 잘 될 테니까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 내면 속으로. 그래서 그런 그냥 생각들이 저를 조금 지켜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음, 감정과 내면 말고 다른 것도 좀 대답을 해볼까요? 어... 올해 나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성장을 했을까? 좀 인내심을 기를 줄 알게 된 것 같긴 합니다. 인내심? 꼭 원래도 섬세한 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더더욱 섬세하고 개인적으로 조금 더 어른이 된 것 같긴 해요. 뭔가 더 제 자신에 대해서 메타인지,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 부분도 많고 자아적으로 좀 더 단단해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올해는 깨달은 것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게 어떠한 상황이든 인간관계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성장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올해 좀 올해 가장 크게 깨달았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늘 깨닫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네, 깨달았어요. 이게 계속 이런 내가 내 자신을 믿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쨌든 아까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자신에 대해서 내면 속을 끌어오고 메시지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팝업 스토어 대학교 졸업 전시를 했고, 사실 그래서 제 이야기다 보니까 어떠한 거치장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제 얘기다 보니까 그게 술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게 나 자신 그 자체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다름을 존중해주고 그게 너구나를 이렇게 알아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일 때가 가장 빛난다? 빛난다라기보다는 빛난다도 맞고 그냥 좋다라고 깨달았고, 늘 그래 왔지만 그만큼 더 특별하고 창의적인 것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일 때가 정말 좋다 인 것 같고, 잠시 물 한 잔 더.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정적이 흘러도 좀 봐주세요. 한 해 동안 가장 크게 넓혀진 시야는 어떤 부분이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디자인적인 것들을 조금 많이 보다 보니까 내가 디자인으로 밥을 벌어 먹고 살고 싶으면은 확실하게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던 것도 있어요. 그런 시야를 좀 넓혔죠. 너무 디자인을 잘하시고 디자인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윤리?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뭐 서체라든지 뭐 편집, 기술 그런 것들이 단순히 이렇게 막 싸바싸바 해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정말
배우고 알아야지 잘하는 것을, 그러니까 기본기부터 잘 다져야 된다고 좀 깨달아서, 저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아이디어도 뱅크고 아이디어도 많고 뭐 순발력도 좋은 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거는 정말 좋지만 그것들을 잘 뭔가 재료로 갖고 와서 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공부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겸손해지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또 음악 같은 것도 어쨌든 제가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번 연도는 조금 만들기보다는 좀 듣는 거에 더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옛날 음악들도 뭐 듣고, 정말 이전 고전 음악 그리고 뭐 현대 음악 뭐 이런 것들, 귀가 기준이 되게 높아진 거죠. 근데 그랬을 때 내 자신을 되돌아 보았을 때, 아,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를 좀 깨달았고, 갈 길이 멀고 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를 좀 뭐래 깨달았어요. 하지만 또 너무 겸손하게만 하지 않고 또 자신감도 있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음, 또 어떤 질문이 있지? 올해 내가 잘한 점 3가지를 꼽는다면이라는 질문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졸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졸업을 한다는 것이 첫 번째로 잘 한 것 같고, 3가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지인들, 저를 둘러싸고 있는 친구들에게 간간히 이렇게 연락을 좀 보냈어요. 뭐 보고 싶다, 뭐 근황들을 이렇게 서로 안부를 주고 받은 것도, 제가 사실 많이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구들끼리의 프렌십이 뭔가 잘 다져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이건 조금 웃기긴 한데, 제가 대부분 식사를 집에서 거의 했어요. 밖에서 잘 안 사 먹었고, 돈이 많을 돈을 좀 아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가는 날 그리고 가지 않는 날 대부분 집에서 밥을 끼니를 해결하려 했고, 갑자기 그게 잘 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사람? 어, 이전에도 뭔가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좋은 사람이라는 게 기준이 너무 사람마다 다르고, 그냥 제 자신이 되돌아봤을 때 떳떳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나쁘게 살지 않고 선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유가 있다면 베풀고, 어, 영향을 주고 싶다고 늘 생각해요. 최근 들어서 최근은 아니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왔지만 까먹고 있었는데, 영화 최근에 종강을 하고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실 분들은 정말 아실 거예요. 되게 좋은 영화이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질문이 오면은, 상아는 어떤 것을 느꼈어? 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외쳐야 될 소리를 그대로 외치고 할 말을 하고, 어, 그렇게 뭔가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는 일을 해야겠다. 그게 내 일이구나를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시고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아, 그래서 그랬구나를 아실 텐데, 어쨌든 그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뭐 대략 간단하게 스포를 하자면, 어떠한 주인공 덕분에 어떠한 익명의 사람이
용기를 얻었다. 나도 나의 세상에서 할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겠다. 나대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뮤지션으로서 항상 제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거든요. 음악 안에서 단순히 사운드적으로 그리고 테크닉적으로도 에너지를 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결국 좋은 음악의 기준 중 하나는 가사에서 오거나 그 메시지적으로, 노래에서 주는 메시지적으로 어떠한 것을 청취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좋은 음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음악뿐만이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뭐 디자인일 수도 있고 뭐 디렉팅일 수도 있고,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도 주고 에너지도 주는 게 저의 임무이자 목표이자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아티스트로서 살아가면은 당연하기도 한 말인 것 같아요. 요즘, 네, 그렇습니다. 요즘이라기보다는 그냥 늘 저희 아티스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전시 자체도 좀 소년미 있고 순수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아티스트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순진한 사람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계속 음악도 하고 뭐 그냥 살아가고 싶어요. 순수하다는 게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떠한 것에 구애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그냥 온전히 그것에 대해서 몰입하는 것이 순수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또 다른 질문. 관계, 사람 카테고리가 있네요. 올해 가장 고마웠던 사람, 너무 많아요, 사실. 올해 가장 고마웠던 사람. 올해라기보다는 늘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뭐 노사무엘, 저의 영상 감독해주는 노사무엘 형도 너무 고맙고, 서연이 누나라고, 니나라는 글 쓰는 누나, 뭐 채원이 누나, 재원이 형, 채원이 누나, 또 다른 채원이 누나. 그러니까 저랑 은영이, 이렇게 또 한 명 한 명 얘기하면 또 다들 왜 난 얘기 안 해 이럴 것 같은데, 그냥 저를 둘러싼 저랑 사이좋게 지내는 윤재, 뭐 예찬이 형, 진영이, 건우, 이렇게 말하면 또 어쨌든 저랑 사이좋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시에 와줬던 모든 사람들, 태민이도 떠오르네요. 예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이제 저의 졸업 전시를 좀 도와줬던 친구인데, 그 친구도 너무 고맙고, 이건 진짜 직관적으로 방금 떠오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언급이 안 되신 저희 친구분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고맙죠. 예민했던 시기인데 그렇게 잘 해주셔서. 다음 질문이 올해 가장 고마웠던 사람에게 한마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분들, 더 뭔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돼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해요. 저는 진짜로 너무너무 고맙고, 이런 고마운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마음속에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근데 이러한 관계와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인 것 같아서 스킵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내년의 나의 모습은? 이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내년에 2026년에 좀 알려지면 좋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조금 제가 하는 음악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다 좀 알아봐 주시고 대중분들이든 마이너한 장르 팬분들이든 저를 조금 더 소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이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앨범을 잘 내고 싶습니다. 잘이라고 했을 때도 너무 기준이 높은데 목표는 목표니까 한대음 같은 거 노미네이트 한번 돼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네요. 내년에 나에게 가장 기대되는 것은 저에게 닥칠 일들 모든 것들이 다 기대돼요.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앨범을 냈을 때, 그리고 뭐 앨범을 내기 전이라도 관계적으로 인간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는 버리고 싶은 나쁜 습관이 있다면, 제가 그렇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서 모르겠네요. 내년에 나는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며 지내고 싶을까? 행복하다. 당연한 대답이겠죠. 행복하다. 너무 좋다. 이 정도네요. 질문이. 괜찮은 질문.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도망을 휴식이라고 착각한 적 없는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이 조금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스킵하겠습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증명하지. 이것도 좀 어렵네요. 올해 처음으로 용기를 냈던 순간 언제였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올해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근데 이런 누군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생들이랑 어울려서, 저도 학생이고 학생 동기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꽤나 많았는데요. 저는 어쨌든 뮤지션으로서도 계속 활동을 데뷔를 하고 있었고, 제가 꽤나 해오던 작업들도 있었고, 조금 동기분들이나 후배분들, 그리고 멀리서 저를 지켜보시는 분들께서 저를 되게 이상화해서 되게 멋지고 뭔가 그런 조금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런 분들이 간간히 계셨는데, 너무너무 일단은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냥 어떤 기억으로, 그냥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냥 모르겠네요. 이거는 스킵하겠습니다. 말하려던 게 까먹었어요.
올해 나를 도운 사람에게 충분히 고마움을 표현했는가?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 고마움을 제가 제 자신이 만족할 수 있게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로 고마움을 표현하냐면, 제가 올해 생일 때 많은 분들이 그래도 꽤나 축하를 보내주셔서, 정말 한 분이 이렇게 짧게 상하고 생일 축하해,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 이러면 제가 장문으로 뭐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뭐 이렇게 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이렇게 장문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게 조금 그 정도로 좀 고마움을 표현해야 마음이 편한데, 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전시 보러 왔던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막 따로 만나서 밥도 사주기도 하고요. 연락도 장문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무엇이 있을까? 올해 내 카메라 롤 속 최애 사진은, 이거 이런 질문도 있는데, 제가 또 아까 전시에서 사용했던 그 포토북이 있어요. 1년 동안 찍은 사진들, 되게 예쁜 순간들이 많은데, 무슨 뭘 말할라 했지? 예쁜 사진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제 개인 인스타그램에 뭐 조금 아카이빙 해놓기도 했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시 때 만들었던 굿즈 같은 것도 아직 판매하고 있는데,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강매는 아니에요. 또 뭐가 있을까? 음, 어찌 됐든 되게 지금 영상을 한 43분 정도 찍었는데, 조잘조잘, 아무 대본도 없어요. 그냥 카메라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또 서로 이렇게 에너지가 닿는다는 부분에서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너무 좋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좋고, 계속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상아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네요. 요즘 나의 최대 관심사. 저는 요즘 아까 조금 중반에 얘기했던 좋은 음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좋은 앨범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근데 좋은 앨범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좋은 음악의 기준처럼 그냥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음악들이 모이고, 그것들이 서사와 혹은 그 메시지가 어울리는 것들끼리 뭉쳐서 있는 앨범들, 그리고 장르적으로도 확고하게 그 아티스트와 이미지와 어울리는 장르, 그런 앨범들이 좀 좋은 것 같은데, 확실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티스트로서 단순히 테크닉적으로 좋은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 그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도 느끼지만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아티스트로가 느낀 것도 많아야 되고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말하고 싶은 내용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화나 책 같은 거를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영화. 그래서 정말 몇백 편을 본 건 아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영화관을 가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했고요.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이런 영화들을 접하다 보니까 저보다 더 훨씬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이라든지 그게 드라마든 영화든 책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소비하는 분들이 그리고 사람마다 어떻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하고 리스펙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즘 저의 관심사는 그런 영화나 책들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그것들을 통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라든지 책, 노래도 너무 다 좋아요. 추천해주세요. 왜 좋았는지도 조심스럽게 말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봤던 영화가 여행과 나날이라는 심은경 배우님 나오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도 봤는데 그것도 성장물 관련된 영화인데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뻔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뻔하면서도 그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을 위해서 성장물이다 보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폭네프의 연인들이라는 영화도 며칠 전에 에모시네마 가서 봤는데 그거는 명작이라고는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저의 취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치만 좋은 영화인 거는 깨달았다. 어쨌든 제가 추천하는 영화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들어보시래. 한번 청취래. 관람해보시고요. 좋았던 앨범 이게 핸드폰으로 제가 항상 맥북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그 핸드폰으로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드릴 순 없지만 간간히 제가 듣는 플레이리스트 같은 것들도 좀 기회가 된다면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 그래서 되돌아와서 계속 이 상하 몇십 분 떠들기를 좋게 봐주셨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냥 팟캐스트처럼 틀어놓고 나는 뭐 할 일 한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서 되게 이것들을 보구나 하고 감사했던 상황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이 영상을 계속 찍어야지 했지만 상황과 여건이 너무 핑계로 들릴 수 있겠지만 안 돼서 못 찍었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꾸준히 찍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지 않을까 합니다. 좀 여유가 생겼고 제가 느낀 것들에 대해서 늘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하고 공유하는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성격이 이제 성향 뭐 조금 바뀌었다고 좀 느껴지는데요. 제 자신이 옛날에는 20살 지금도 20살 초반이지만 21살 20살 때는 조금 알록달록하고 키치하고 장난꾸러기 같고 뭔가 그러한 것들을 조금 정리되지 않은 통통 튀는 그런 에너지들을 원동력 삼아 혹은 뭔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이게 1년 지나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더 서정적이고 캄하다라고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요즘은 좀 무해한 게 소중하다라고
느껴지고 그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화, 제가 나열한 영화 같은 것들도 보면은 아까 그 여행과 나날이라는 영화도 누군가는 되게 잠 온다 이런 평도 있었고, 저도 그 말에 완전 동의를 하긴 하는데 그 슴슴한 매력에서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요새 그런 것들이 좋고, 이게 근데 취향이 이러다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조금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시끄러운 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조용한 곳이 좋고, 사람 많은 곳보다 사람 없고 그냥 정적이 흐르고 그런 상황도 좋아하고, 소비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조금 변했어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더 서정적이다? 아닐 수도 있고요. 너무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조금 취향이 바뀌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51분 정도 떠들었는데, 올해 2025년에는 겨울잠 자는 상하였고, 내년에 또 열심히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는 솔직히 너무 기대가 돼요. 매년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솔직히 좀 우울한 감정도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다들 어 마무리를 짓는 분, 정리를 하는 단계이고, 저는 그 정리를 내리는 게 조금 무섭기도 한 것 같고, 그냥 연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좀 외로운 시간도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도 놀랍게도 이제 작업실에서 여기서 그냥 녹음을 했고 앨범을 만들었고, 그게 별로라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외로움을 좀 타는 아이여서 연말이 조금 우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돌아보니까 이렇게 매년 매년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얻어가고 잃고 느끼고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기대가 돼요. 그냥 내년에 어떤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지. 나의 22살은 이렇게 지냈고 23살, 24, 5, 6 미래 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당장 음악을 그만두진 않겠지만 음악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갑자기 막 정말 잘 돼서 대스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미래는 알 수 없고 그냥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는 거밖에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상아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또 저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찾아주시는 분들,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제가 이런 영상도 찍게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5년, 여러분들의 2025년은 어떻게 지냈을지가 좀 되게 궁금한데, 뭐 댓글로 이렇게 써주세요.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감정일 뿐이고, 우리 다 같이 내년에는 서로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말고 좀 더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 유튜브 썸네일을 올릴 때 제가 마음에 들었던 사진들을 조금 뭐 편집을 하든 해서 올릴게요. 그래서 거기서 썸네일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고, 저의 음악들 그리고 비디오들도 또 기회가 된다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더 좋은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테니 많이 퍼뜨려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이라기보다는 또 이걸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저의 좌우명이에요. 된다,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안 좋을 게 없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갑자기 손짓하니까 웃기네요. 자기 자신의 메타인지를 잘해야 된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잘 포착하셔서, 잘 다듬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던지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꿈 혹은 목표 그리고 위치에 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아직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혹은 운 좋게 그런 목표나 위치 그런 곳에 갔다고 안주하지 않고 또 늘 변화를 하면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조금 더 따뜻하고 솔직하고, 갑자기 뭐 무슨 인생 조언하는 사람 같은데, 그냥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최근에 봤던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유라님의 음악을 듣다가 유라님의 그 B사이드였나? 샤라우트 유라님. 자, 유라님 음악도 되게 좋아합니다. 유라님의 그 A사이드 앨범을 그게 어떤 노래였더라? 되게 인상 깊게 봤던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떤 댓글이었지? 되게 인상 깊었던 댓글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 있다. 유라님의 그 어떤 발라드라는 노래 댓글인데요. 멜론 댓글입니다. 누구든 뭐든 각자의 찐득한 혹을 달고 쌀알만한 위로가 간절한 요즘, 탈물질은 넘치는데 산소가 부족한 촌농들에게 라는 댓글이 인상 깊었어요. 누구나 다 흠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너무나도 흠이 많은 사람이고, 그냥 자기 자신을 좀 받아들이고, 솔직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냥 자기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들과 그런 마음을 공유하면서 우리 모두 힘들지만 따뜻한 시기를 보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올 한 해는 이런 것들을 느꼈고, 쉽지 않았지만 22살의 조상아도 꽤나 좋았다, 내년이 기대된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이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새로 내년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발매될 저의 새 앨범 노루 여전히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녹음할 거예요. 노루도 들어주시고 느껴주시면 좋겠고, 상아라는 뮤지션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작업을 하러 갈 예정이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식사를 하셔도 좋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이제 10초 남았네요. 1시간까지. 휴.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밤 되실 수도 있고, 2026년도 잘 지내봅시다. 안녕.